초주는 익주 파군 충국현 출신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동복현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초주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을 개의치 않아 했고 성장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여 실력을 닦습니다. 초주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학문에 힘썼냐면 경전을 읽고 탐구할 때는 홀로 미소를 지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을 즐겼고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잠자는 일과 밥을 먹는 일을 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을 쓰는 실력도 탁월했고 천문에 매우 밝았으니 명민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주는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신이었으며 성격은 꾸미지 않고 진실되었고 풍채와 외모가 소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초주의 제자였다는 점인데, 물론 진수가 사적인 감정을 사서에 넣을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그래도 제자 입장에서 자신의 스승에 대한 단점을 함부로 부각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초주의 풍채와 외모가 소박했다는 정사의 내용이 최대한 순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촉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촉기에 따르면 초주가 처음 제갈량의 초빙을 받아 그를 만나러 갔을 때 초주를 본 사람들 모두가 그의 생김새를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비웃은 사람들이 선을 넘었다고 여겨 비웃은 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제갈량에게 청하자 제갈량이 "그만두시오, 그만둬. 나도 못 참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소." 라고 말했다 하니 초주가 진짜 못생기긴 엄청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초주는 그의 능력을 알아본 주나 군에서 그를 초빙하려 했을 땐 모두 거부했지만 건흥 연간에 익주목을 겸임하게 된 제갈량의 초빙은 받아들입니다. 건흥 12년 마지막 북벌에 나선 제갈량이 죽자 이 소식을 들은 초주는 곧바로 즉시 제갈량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며 곧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졌지만 초주만은 신속하게 가서 도달했다고 하니 초주는 제갈량이 비록 자신의 외모를 보고 웃음 참기에 실패를 했지만 그를 믿고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 사후 장환이 익주자사를 겸임하게 되자 초주는 주의 학자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제갈량이 죽은 뒤 유서는 자주 유람을 나가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악단의 수를 늘려가는 등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향락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에 초주는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 광무제 유수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덕행과 검소함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려 하였고, 폐하께서는 호수나 숲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며 즐기시니 신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워 사사로이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걱정이나 책임을 몸에 지고 있는 사람은 향락을 다할 틈이 없습니다. 선제의 뜻은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진실로 향락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원컨대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의 수를 줄이시고 단지 선제께서 펴시던 일만을 받들어 시행하고 아래로는 자손들을 위해 절약과 검소함을 보이십시오 라는 간언을 했다고 합니다. 강유가 북벌을 이끄는 사령관이 되어 여러 차례 출전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초췌해지자 초주는 암살당한 비위의 뒤를 이어 상서령이 된 진지와 함께 국가가 처한 형세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대해 논의를 한 뒤 글을 썼는데 그것을 구국론이라 불렀다 합니다. 구국론의 내용은 강유가 백성들의 근심을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위나라를 정벌하는 것에만 힘을 쏟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 구국론에 등장하는 보구자라는 인물이 말하길, 속담에 말하기를 화살을 여러 번 쏴서 적을 맞추길 바라는 것은 신중하게 살피고 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명한 사람은 작은 이익 때문에 눈을 옮기지 않고 주관적으로 추측하여 계획을 바꾸지 않으며 시기가 가능해진 연후에 행동합니다. 과거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군대가 두 번 싸우지 않고 이겼던 것은
진실로 백성들의 노고를 신중하게 보고 시기를 신중히 살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무력을 다하여 몇 번이고 정벌에 나서 백성들이 땅을 돌보지 못해 토지가 붕괴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효 6년, 위나라의 대군이 촉을 정벌하기 위해 진군해 왔으나 촉나라 조정은 위나라 군대가 곧바로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방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 등해가 험난한 산길을 넘어 강유성을 점령하고 맹렬한 기세로 진군해 옵니다. 나중에서야 등해의 군대가 은평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촉나라 백성들은 동요하며 상과들로 달아났고 관리들도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선은 신하들을 모아 논의를 하였는데 어떤 이는 오와 동맹국인이 오나라로 도망치자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남중의 7군이 험준하여 수비에 용이하니 남쪽으로 도망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직 초주만은 예부터 다른 나라에 의지하며 천자로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만일 오나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신하가 되어 복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규율의 차이가 없으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합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나라는 오나라를 병탄할 수 있어도 오나라는 위나라를 병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똑같이 신하가 된다면 작은 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큰 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오나라가 멸망한 후 다시 치욕을 받는 것이 어찌 한 차례 치욕을 받는 것과 비교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남쪽으로 도주한다면 일찍이 계책을 세운 연후에야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강대한 적군은 가까이 접근했고 재해와 멸망이 도래하려고 하니 소인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남쪽으로 출발할 때 뜻하지 않은 변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쪽으로 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초주가 항복을 말하자 어떤 신하가 그를 비난하며 지금 등에는 멀리 있지 않고 아마 위나라는 우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초주는 현재 동호가 아직 위나라로 기순하지 않고 있으니 위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인 후에는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위나라에 항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나라에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폐하를 봉한다면 저는 직접 경성으로 가서 고대의 도의로서 항복한 군주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사람들 가운데 초주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반박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선은 초주의 주장에도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연이어 초주가 상소를 올리며 설득하자 그제서야 초주의 건의를 따라 항복을 하였고 이로써 촉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진나라 사마염이 제2에 오르자 초주는 조정의 부름을 받아 태시 3년에 낙양에 도착하게 되었으나 질병에 걸려 입궐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기에 조정에서는 직접 사신을 파견하여 그의 집에서 임명식을 거행해 기도의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주는 자신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봉토를 반납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시 5년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휴가를 요청한 김에 스승인 초주를 찾아갔는데 초주가 말하길 옛날 공자는 72세로 유양과 양웅은 71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지금 나의 나이가 70세가 넘어 공자의 유풍을 흠모하여 유양, 양웅과 괴를 함께 할 수 있었네. 그러니 나는 아마 다음 해를 넘기지 못하고 반드시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므로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초주는 자신의 예견처럼 태시 6년 겨울에 세상을 떠납니다. 초주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것 이외에도 사마소가 죽을 시기도 맞췄다고 합니다.
초주는 정사에 참여하여 실무를 행하기보다는 학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법훈, 오경론, 고사고 등 100여 편의 서적을 저술하고 편찬했다고 합니다. 초주가 항복을 건의한 것에 대해 후대의 사람인 손작, 손성 등의 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고 배송지도 장번의 의견을 주석으로 달았는데 장번은 유선이 나약하고 잔혹하지 않은 성격의 군주였기 때문에 초주의 말이 먹혔지. 만약 유선이 난폭한 성정을 가진 군주였더라면 분노하며 초주의 가문을 멸문했을 거라고 평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초주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